자, 오케이. 잠깐만, 몇 페이지? 2페이지. 95. 자, 질문부터 살짝 받고 가겠습니다. 연습 문제에서 받으면 되겠죠? 연습 문제에서 질문하실 거 있으면 그거부터 받고 갈게요. 아, 75번. 그리고 선생님 그거 생각해보니까 내가 깜빡 잊어버렸어. 보고 올려주는 한 거. 그럼 선생님이 네 다시 기억해가지고 올려드릴게요. 80 몇 번이요? 82번. 84번. 봅시다. 네. 88도. 귀납법 중형은 방금 88번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건 지금 안 해도 상관없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75번은 75번 맞죠? 질문? 네. 75번은 여기에 있는 아이들을 미분 계수 형태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한지 보면 될 텐데 여기 F 같은 경우는 F1이 필요하고 G도 G1이 필요하죠? 아마 두 값은 서로 같을 겁니다. 너무 당연한 것이 H에다 0을 대입하면 분모가 0이고 분자도 0이 되기 때문에 수렴하게 되겠죠? 그렇죠? 확인해 보시면 F1도 5고 G1도 5예요. 당연히 여기다가 F1하고 G1을 끼워 넣어주면 돼. 여기에다가도 F1을 집어넣어주고 F1과 G1이 같으니까 이렇게 끼워 넣어줘도 저 시계는 변함이 없네요. 리미트는 편의상 생략을 하고 있습니다. 되나요 이거?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얘가 개수가 2 여기는 3이니까 얘는 3분의 2의 H 프라임 1이 될 거고 여기는 여기 개수가 3 여기는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1의 G 프라임 1 이렇게 F네요. 여기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됐어요? 그럼 이거 미분해서 1만 대입하면 되니까 그 다음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계속해서 그 다음으로 가볼게. 82번. 이래서 미분이 가능하다. 이래서 미분 가능하면 우리는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해야 돼요. 이래서 연속이 돼야 되고 그리고 부드럽게 연결돼야 되고 자, 이 친구를 내가 gx라고 하고 아래에 있는 식을 hx라고 하면 두 개는 먼저 붙어 있어야 되죠. g1 값과 h1이 같아야 돼. 연결이 돼 있어야 되고 미분까지 가능하니까 부드럽게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식이 두 개가 있고 미정계수 a, b 두 개 있으니까 연립해서 풀면 a, b를 구할 수 있어요. 그 구한 a, b를 가지고 얘를 푸는 거고 이 친구를 한 번에 진행하면 h가 0으로 가면 1, F1, 1, F1이니까 이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될 것이고
2h에서 마이너스 h를 빼면 3h 나누기 h니까 이제는 3. 이제 좀 빨리 갈 수도 있겠네요. 됐나요? 방법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해되시죠? 자, 이 문제는 이제 일반적인 문제예요. 다항함수라고 나와 있고 도함수에 관련된 식이 좌변에 있고 원함수에 관련된 식이 우변에 있어요. 자, 도함수 두 개를 제곱한 게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볼 때에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최고차에 대해서 알아내는 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거든. 몇 차인지부터 알아내야 돼. 몇 차인지 아니면 또 그것 개수가 얼마인지 그걸 가지고 나머지 대입해서 개수 비교로 처리를 하면 되는데요. 특별한 식이 아니에요. 이것들은 그냥 정말 그냥 특별한 식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네, 미정계수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딱 봐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f'(x) 하면 차수가 하나 떨어지죠. 차수가 하나 떨어져. 근데 그걸 제곱했어. 여기는 그냥 차수야. 오케이. 보통은 쓸 때 이렇게 쓰지. fx를 딱 봐도 알 것 같은데 fx 2차 같아요. 그렇죠? ax의 n제곱 플러스 블라블라 쓰고 최고차항만 관찰하는 거라 그랬죠? 요 놈의 최고차항 좌변 f'x의 최고차항은 a의 n에 x의 n-1 있어요. 그것이 몇 번 곱해져 있으니까 최고차만 보니까 제곱되어 있으니까 요 놈이 나올 것이고 우변에서는 그냥 8 곱하기 a의 x의 n제곱 플러스 블라블라 나오겠네요. 최고차항만. 그럼 좌변의 계수는 a의 제곱 n제곱이 계수가 될 거고 우변의 계수는 8a가 될 거예요. 차수 좌변의 차수는 2n-2차가 되고 우변의 차수는 n차입니다. 그러므로 n이 2라는 것을 알 수 있죠. n이 2가 됐으니까 이 값은 4a의 제곱이 8a a는 0이 아니니까 약분시키면 a는 2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fx를 어느 정도 완성할 수 있죠. 최고차항 계수는 2, 차수도 2고 뒤에 있는 i를 모르니까 그냥 bx 플러스 c라고 넣고요. 그 다음은 뭐가 없습니다. 그냥 이대로 뭐해서 대입해가지고 식을 정리합니다. f'x는 4x 플러스 b 계수 비교 이용하시면 돼요. 그럼 좌변 저 식은 4x 플러스 b 4x 플러스 b 더하기 2가 좌변 우변은 8의 2x의 제곱에 플러스 bx 플러스 c 플러스 12x의 제곱에 마이너스 5 이렇게요. 그래서 이거를 계수 비교를 이용하시면 b하고 c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거 다 전개하란 말이야. 아니면 숫자 대입해가 찾아내던가. 오케이? 문자는 2개밖에 안 남기 때문에 네, 뭐 1차 항하고 상수항 가지고 식을 세우시면 되겠네요. 그 X의 제곱 찾은 것 중에 식이 안 맞는 거. 큰 잘못을 하나 했구만. 큰 잘못 하나 했네요. 체크가 뭐냐면은 여기 ax의 n제곱을 다 봤는데 사실은 요 놈이 최고차인지 얘가 최고차인지 모르는 상태죠. 얘가 최고차라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었을 때에는 안 맞네요. 그쵸? 얘가 최고차이라고 가정했을 때 fx가 몇 차 나왔죠? 2차 나왔어. 근데 뒤에 2차가 또 있죠. 그러니까 최고차가 2차라는 건 알겠는데 그것의 계수는 좀 차이가 발생할 수가 있구만. 미안해요. 자, 그럼 여기를 또 손을 봐야 되겠구만. 최고차이 좌변의 최고차이 계수는 요놈이 되는데 우변의 최고차이 계수는 8a뿐만 아니라 누구까지도 있어? 12까지 있어요. 여기 12까지. 네. 이렇게 잡아야겠네요. 이걸로 a 값을 다시 잡아야겠습니다. 이걸로 다시 a 수정을 하고 문제를 다시 풀어줘야 되겠네요. 오케이. 네. 방향만 제시를 좀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87번. 88번은 빼고 갑니다. 수학적 기납부가 아직 온전하게 안 됐으니까. 87번은요.
첫 번째 식을 표현하면 fx는 x-를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이걸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야. 첫 번째는 f의 1이 0이다. 두 번째는 미분해서 2를 대입해도 0이다. 좌우변의 인수가, 그러니까 fx에 x-라는 1이라는 인수가 몇 개가 있으니까? 두 개가 있으니까 한 번으로도 되지만 미분을 해도 이 인수가 사라지질 않기 때문에 얘는 한 번 미분한 뒤에 1을 대입해도 그대로 0이 됩니다. 두 가지를 할 수가 있겠고, 여기 x-1로 나눈 나머지가 2다를 한 번에 표현해야 되겠지. 그냥 우리는 얘를 한 지가 좀 됐으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사실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나머지 정리는 하나의 함수값이니까 f2가 얼마이다? 2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87번 같은 경우는 고1과정을 연습하는 거죠.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시고, 나머지가 gx이다. 오케이. 저거만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세 번째 질문, fx는 x-의 제곱에, 자, 고1 때에는 얘를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정리를 하는데 수투를 배우고 나면 좀 더 심플하게 정리할 수 있다 이거야. 여기 gx는 2차식으로 돼야 될 거고, 미정계수가 이렇게 3개가 나올 거거든요. 미정계수가 3개인데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도 3개니까 어쨌든 풀 수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해돼요? 자, 이거 미분할게요. 얘를 미분하면 다시 한번, 난 여기다가 이제 미분해서 1을 대입할 거거든요. f'1을 쓸 거니까 미분해서 1을 대입할 거니까 x-1이라는 인수만 관찰하면 되는데, 이 다항식은 x-1이라는 인수가 두 개가 있으니까 미분을 해도 저 친구는 x-1이라는 인수가 안 사라져요. 그리고 우변을 미분하니까 2ax에다가 플러스 b 이렇게 나오겠네요. 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이제 정리할 수 있겠죠. 첫 번째, 저기 위에 있는 식에다가 얼마? 1 대입한 거. 위에 있는 식에다가 x에다 다 1을 대입하면 F1은 여기 0 빵 1 대입하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 나와. 두 번째 F', F2는 2이다도 가보자. F2는 2이다. x에다 전부 다 2를 대입하면 F2는 2니까 2는 빵 4A 플러스 2B 플러스 C 나오게 될 거고, 됐니? 자, 그리고 미분한 거에다가 1 대입해야겠죠? 요놈 여기다 1 대입하니까 네, F1은 2. 그 다음에 1 대입하니까 2A 플러스 B 나오겠네요. 3개 연립해서 A, B, C 구하면 G의 값이 나오게 되겠네요. 얘는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이 친구는 G'2에서 2H에서 플러스 H를 했으니까 3H가 되어서 G'2에 성값이 되겠네요. 되었어요? 좋아요. 이 정도로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자, 접선의 방정식은 꽤 중요합니다. 야, 이거 어떡하냐 이제. 자, 이 부분은요, 선생님이 이거를 자, 천천히 할게요. 자, 얘는 네, 일단 1차적으로 가보겠습니다. 아주 사실은 중요한 개념이기도 합니다. 어떤 함수하고 어떤 직선이 접할 때 식을 작성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선생님이 두 가지 방식으로 표현을 할 거예요. 첫 번째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걸로 할 거고, 두 번째는 이 식을 좀 더 깨끗하게 정리하는 방법을 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까 적당히 연출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항상 우리의 생각은 접점에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안정적이야. 두 개 함수에 대해 이름을 좀 붙여줄게요. 앞에는 fx, 뒤에는 gx. 접점을 잡아주세요. a는 썼으니까 p라고 쓸게요. 우리는 항상 접하고 있으면 두 가지의 식을 관찰하면 돼요. 첫 번째, 둘이 뭐한다? 만난다. 어떻게 만난다? 부드럽게 만난다. 이 둘이 전부 다 p에서 만난다. 두 번째는 뭐라고? 부드럽게 만난다. 해서 연립하면 돼요. 접하는 건 항상 똑같습니다. 개념 자체가. 2p의 세제곱에 플러스 ap 플러스 1은 7p 마이너스 3. 미분하면은 6p의 제곱에 플러스 a는 7. 되었나요? 연립이야. 연립. 연립은 여기서 문자 하나 지우는 게 편하겠죠? a는 7 마이너스 6p의 제곱이니까 여기 식에다가 대입해서 p에 관한 3차 방정식 풀어내면 됩니다.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최대 3개가 나올 수는 있는데요. 아니지? 없어지겠지? 여기서 하나밖에 안 나오겠네요. 하나밖에 안 나오겠습니다. 여기서는 이것만 한 번까지 풀어볼게. 3개가 나올 수가 없고 2p의 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플러스 7p 마이너스 6p의 세제곱 플러스 1은 7p 마이너스 3. 정리하니까 마이너스 4p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4. p의 세제곱은 1. 그러므로 실수 p는 하나. 얼마밖에 없니? 1밖에 없네. 그래서 p가 1이니까 a값 바로 구할 수 있죠. a는 7 빼기 6이 되어서 얼마? 1입니다. 라고 해결할 수가 있겠네요. 됐어요? 두 번째는 이제 만약에 수능을 나중에 준비하게 된다면은 식을 쓰는 연습이나 이걸 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식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거든요. 그때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뭐냐면요, 이 함수하고 이 함수가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개를 뺀 함수를 보세요. 자, 두 개를 뺀 함수. 여기서 fx에서 gx를 빼지 않습니까? fx, gx를 빼면 함수값이 얘가 이렇게 나와. 이렇게 나와. 이렇게. 함수값이 두 개를 빼면 요게 함수값이 돼. 무슨 뜻이냐면은 뺀 그래프를 다시 그리면은 fx-gx라는 애가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fx-gx라는 그래프를 그리면 이 i는 p에서 x축에 뭐 하게 되니? 접하게 돼요. 저기 위에 있는 이 빨간색 선 있죠? 이 빨간색 선. 이 빨간색 선의 길이랑 밑에 빨간색 선의 길이가 똑같아. 그대로 평행이동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똑같아. 평행이동 시키는 거야. 그대로. 알겠니? 그래서 fx-gx가 어디에서 접하니까? p에서 접해버리니까 얘는 접하니까 만나기만 하면은 x-p라는 인수가 있는데 접하기까지 하니까 얘는 x-p라는 인수가 두 개가 있게 되어서 이것으로 얻어낼 수 있는 정보, 이걸 가지고 식을 써서 이제 정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얻어낼 수 있는 정보는 x에다 p를 대입하면 0이 되고 미분한 뒤에 p를 대입해도 미분해도 우변에 뭐가 안 사라지니까 x-p가 안 사라지거든요. 그대로 대입해도 0이 되고 미분해서 대입해도 0이 되고 이거는 이제 위에 있는 거랑 결과가 똑같아지긴 하는데 중요한 게 뭐라고? 이렇게 식을 작성하는 능력을 길러야 돼. 결국에는 길러야 돼. 두 개의 함수가 접하고 있다. 두 함수를 빼게 됐을 때에는 그 접하는 접점에서의 인수가 완전 제곱식 이상, 2차 이상의 인수를 갖게 된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고2 때 그러니까 내신에서는 이게 그렇게 크게 좌우가 안 되는데요. 수능 부분에서는 이렇게 식으로 표현해야 되는 경우를 아주 많이 만나게 될 겁니다. 사실 아주 중요한 기본 개념이야. 아주 중요한 기본 개념이야. 접하게 됐을 때 식을 쓰는 방법. 됐어요? 자, 2번 문제 동일합니다. 방향만 설정하고 하죠. 자, 이렇게만 풀 수 있어도 훌륭하신 거예요. 단지 그냥 내가 너희들에게 좀 더 추천하고 싶은 건 뭐냐면 아무것도 아니어도 그림으로 연출해 보는 것을 꼭 해야 한다. 문제가 쉬워도 그림으로 연출해 보는 것을 꼭 해야 된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둘이 만난다. 그리고 부드럽게 만난다. 이렇게 한글로 표현되어 있는 것들을 수식으로도 표현하는 거. 나머지는 계산이니까 큰 의미 없고.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 개념이다. 됐죠? 자, 두 번째 거도 가볍게 가볼게요. y는 x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ax 플러스 2가 접한대요. y는 2x. 생각의 시작은 항상 접점에서부터. a가 쓰여 있으니까 p, 블라블라. 오케이, 이름을 붙여주자고. 이 친구는 fx, 이 친구는 gx. 너희들이 뭐해?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그 다음에 부드럽게 만나 라고 해결하시면 된다 입니다.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넘어가서 뒤쪽도 가볼게요. 똑같아요. 이게 수투는 비슷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문제 푸는 맛이 꽤 생기고 반복을 하다 보면은 이해된다는 느낌도 확실히 좀 강하게 듭니다. 수투가 편하죠, 공부하기는. 자, 여기 두 개의 함수가 나와 있습니다. 이름을 미리 붙여주고 갈게요. 이 친구는 fx 오나마이와 gx. fx하고 gx 적당히 표현해요. 접한대요. 할 거 뻔해. 항상 생각의 시작은 접점. 접점의 좌표를 p, 라고 블라블라 잡으면 여기서 두 가지의 식을 쓸 수 있다 이거지. 우리가 P에서 만나고 있어. 하지만 그냥 만나는 건 아니고 부드럽게 만나. 되니? 근데 얘가 몇 컴마 몇이에요? 1,2예요. 그럼 P가 1인 거고 여기에 Y좌표가 얼마인 거야? 마이너스 2인 거니까 저기 P를 이제 그냥 P라고 쓰는 게 아니라 1, 마이너스 1라고 쓰면 되겠네요. 여기다 어떻게 다시 한번 1, 마이너스 2 F'1과 얘는 또 F야. 같다. 그럼 식이 몇 개냐면 3개예요. 연립방정식이니까 2개, 3개. 문자 3개. A, B, C 구할 수 있고 공통 접선도 구할 수가 있겠네요. 이해했어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굉장히 단순한 것들을 약간만 시간만 달리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1 대입하면 1 더하기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1 더하기 C가 마이너스 2. 미분해, 암산하자. 미분해서 1 대입해 2 더하기 A. 미분해서 1 대입해 마이너스 3. A가 나와버리네요. 얼마지? 마이너스 5 맞나? A가 마이너스 5니까 B도 나오네요. 마이너스 4니까 2. C도 나오네요. 여기서 마이너스 1 이렇게요. 공통접선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됐어요? 문제가 재밌죠? 이런 것들은. 자, 8번도 가볼게요.
자, 오케이.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는 근데 조금 다른 게 이 함수하고 2차 함수가 1,1에서 만나는데 그 점에서 곡선의 그 접선이 서로 수직이야. 아, 그러니까 얘는 하나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만나는데 접선이 수직으로 만나. 네, 별거 없어요. 1,1이래요. 뭐 그대로 시그마까처럼 쓰면 되겠지. 첫 번째, F1은 G1과 같아. 만나니까 어디로? 1로 같아. 두 번째,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서로 수직이니까 곱하면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역시 미정계수. 두 개밖에 없네요. 그럼 바로 풀 수가 있겠네. 1,1. 아, 요놈은 의미가 없구만. 이 친구는 1,1. 얘는 의미가 없고 G는 1이다밖에 안 나오겠네. 식이. A 더하기 B는 얼마? 1. F'1은 3. G'1은 2A 플러스 B. 얘가 얼마? 마이너스. 연립하면은 A, B 구할 수 있어요. 됐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쵸?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것들 다시 한번 정리한다는 느낌밖에 안 돼요. 자, 그 다음은 이제 평균값 정리라고 하는 것을 배웁니다. 평균값 정리. 여기 나오는 정리는요, 약간 굉장히 좀 상식적인 내용이에요. 상식적인 내용. 그걸 이제 수식으로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대한 이야기인데, 첫 번째 평균값 정리의 특별한 버전이 롤의 정리라는 게 있어. 특별한 버전이야. 어떤 내용이냐면 일단 읽어볼게.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야. A부터 B까지 해서는 연속이야. 함수가 이렇게. 그리고 열린 구간. 양 끝점은 어차피 미분 가능성을 논할 수 없으니까 양 끝점을 제외한 나머지에서도 부드럽게 움직이고 있어. 부드럽게 움직이고 있어. 됐니? 그런데 FA랑 FB가 같아. FA하고 FB의 높이가 서로 같아. 그러면 반드시 이 중간 어딘가쯤에는요, 미분 계수가 0이 되는 곳이 적어도 하나는 있다라는 거야. 자, 무슨 말이냐고 다시 한번. FA하고 FB의 값이 같아. 좌표 평면상에서. 근데 얘가 부드럽게 움직이면서 연속이야. 이렇게. 그 반드시 그 사이에는 적어도 한 번은 미분 계수가 0이 되는 곳이 존재한다 이거야. 그게 롤의 정리야. 당연하겠죠. 그렇죠? 왜냐면 얘는 올라갔다라면 반드시 뭐 해야 돼? 내려와야 되거든.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 순간에 미분 계수 0이 되는 점이 발생할 것이고, 내려갔다가도 올라가야 돼. 선생님, 만약에 계수가 계속 앞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모든 점에서 미분 계수가 0이 되겠지. 이해됐어요? 그게 이제 롤의 정리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그냥 어떤 함수 하나를 주어지고요. 예를 들어서 fx는 x의 제곱이라는 거 주어지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에서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C를 구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무슨 뜻이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나오죠. 마이너스 1일 때 1이 되고 1일 때에도 1이 돼요. 맞죠?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C값을 구하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미분 계수가 0이 되는 그 C값을 구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롤의 정리가 문제로 나오는 겁니다. 이건 이제 시험 보기 전에 한 번만 저 정리하면 돼요. 어렵진 않아서요. 문제가 그렇게 나와요. 됐니? 근데 이걸 갖다가 롤의 정리를 확장해서 정리한 게 뭐냐면 평균값의 정리라는 거야. 롤의 정리의 일반화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상황이냐면 x가 a일 때 어떤 함수값이 있어요. x가 b인 점에서도 어떤 함수값이 있습니다. 같지 않아도 됩니다.
갖지 않아도 돼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닫힌 구간에서는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는 미분이 가능한, 그러니까 이 안에서 부드럽게 움직이고 있는 어떤 함수가 있다고 치자. 이 안에서 부드럽게 움직이고 있는 어떤 함수가 있다라면은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가? A하고 B를 연결했을 때 이 기울기 있죠. A와 B에서의 평균 변화율. 이 평균 변화율과 똑같은 접선의 기울기를 갖는 곳이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 기준선이 있다라면 이 기준선을 만약에 위로 올라갔다면 당연히 뭐 해야 돼? 밑으로 내려가야 될 텐데 올라갔다 내려가면서 반드시 적은 한 번은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얘가 평균값의 정리입니다. 평균값의 정리를 만족하는 C를 구하시오라고 했을 때에는 저기에 평균 변화율, 이 직선의 기울기하고 똑같은 접선의 기울기를 갖는 X값을 찾아내라는 겁니다. 문제는 딱 그렇게 나온다. 네, 끝이에요 이게. 문제를 풀어볼게요. 이건 시험 보기 전에는 한번 정리만 하시면 돼요. 자, fx가 있어야 1번 문제 풀 거야. 2차 함수네요. 위로 불러. 1과 3. 그래요? 1에서 함수값. 얼마이니? 3이네. 3을 대입하면 얼마 나오죠? 3 나오네요. 아, 1에서의 함수값하고 3에서의 함수값이 같네. 그때 주어진 구간에서 롤의 정리를 만족시키는 실수 C의 값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1과 3 사이에 미분계수가 0이 되는 곳을 찾으라 이 말이야. 계산하지 않아도 알겠네. 이거 2차 함수니까. 얼마? 2. C값이 2입니다. 라고 구하시면 됩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여기 fx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구간 잡아놨고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거 찾으래. 그럼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값을 알아야겠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0이구만. 얘는 마이너스 1,0을 지나가. 2를 대입해도 0이 되겠죠? 2를 대입해도 0입니다. 얘는 그 사이에서 어쨌든 간에 움직이고 있을 거야. 그 사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르겠어.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곳, 그러니까 미분했을 때 뭐가 되는 곳? 0이 되는 곳을 찾으라 이 말이야. 아, F'C가 0이 되는 C가 존재한다. 단지 이 C는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다?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있다. 자, 미분해요. 3x의 제곱에 마이너스 3은 0. 오케이, x는 뭐가 있니? 플러스 마이너스 1이 있어요. 근데 요 사이에 들어가는 건 하나밖에 없지. 저 범위 사이에 있는 것은 1밖에 없으니까 C값은 얼마다? 1이다 라고 해결하시면 되겠네요. 됐어요? 어렵지 않아요. 간단합니다. 평균값 정리도 똑같아요. 개념이 가볍습니다. 여기는. 자, fx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마이너스 1 대입할게요. 그럼 얼마니? 2니? 마이너스 1을 대입하니까 2가 나왔어. 1도 대입해보자. 얼마 나오니? 6 나오네. 오케이. 이 친구 아래로 블록일 텐데 뭐 대충 그려볼게요. 이렇게 뭘 찾아야 돼? 우리는 요놈의 기울기와 이 기울기와 똑같은 기울기를 갖는 접점의 x좌표를 구하는 거야.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평균 변화율 x의 변화량 분해 y의 변화량과 F'C가 같은 곳을 찾으시오. 단 C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습니다. 식이 이거야. 그냥 뭐 숫자가 나와 있으니까 그냥 구해버리면 되고. 계산하면은 얼마분의? 2분의 F1은 6 F-1은 2 F'C. 오케이. 요거 미분하면 6x 플러스 2 F'C는 6c 플러스 2 계산하면은 c는 얼마? 0입니다. 해결할 수 있어요. 됐나 이게?
그 다음 3차 함수도 마찬가지. 얘는 정의로만 한번 해볼게. 평균값 정의를 만족하는 것을 찾으시오. 다음에 값을 찾으라 이 말이야. 평균 변화율 3,f3과 0,f0을 연결시킨 직선의 기울기와 똑같은 접선의 기울기를 갖는 C를 찾으시오. 단 이때의 C는 0과 3 사이에 있습니다. 끝. 얘만 계산하면 돼. 그러면 계산하면 F3은 33 나누기 3 미분하면 3C의 제곱 플러스 얼마? 2 11 9 와 이거 멋진데? 이거 3X의 제곱인데요. 그럼 X의 제곱이 얼마? 3 X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인데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니 C가 X가 아니라 C구나. 제대로 썼네. 3C였어요. 3C 잘 썼네. C의 제곱이 3 그래서 C는 얼마? 요 사이에 들어가는 거 루트 4 이렇게 하고. 이해됐어요? 자, 이렇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연습 문제에서 몇 개만 좀 살펴볼게요. 공부 다시 했니? 와, 진짜 솔직하구나. 보통이면은 네 했어요 할 건데 학원에서 하게 학원에서. 바로 오늘부터 꼭 갑시다. 원래 다이어트는 그날부터 하는 거야. 내일부터 하는 다이어트는 절대 없어. 네? 마무리 될 때까지 좀. 시험 봐야 되잖아. 어차피 시험 떨어지면 어차피 일주일 동안 나와서 해야 되잖아. 오늘 안 보지. 수투 시험. 잠깐만, 수투 시험 우리 봤지? 극한. 다 통과했어요. 잠깐만요. 그때 시험지 잠깐만. 채점을 내가 안 맸나? 아니 매너가 부탁 들었는데 어디 갔지? 그 시험지 어디 있지? 여기 있나? 잠깐만. 잠깐만. 내가 확인 안 했나? 떨어진 사람 있나 설마? 잠시만. 정신없음. 채점 했는데. 아니 잠깐만, 시험 언제 봤지? 점수 안 알려줬다고? 그럼 다 붙어서 내가 안 알려준 것 같은데? 설마 채점 안 맸나? 아닌데? 나 매라고 맸는데? 어디 있지 시험지? 생각해보니까? 설마 폐기하진 않았겠지? 자기가 떨어졌을 것 같다 느낌. 어때? 괜찮을 것 같아? 잠깐만, 딱 1분만 찾아볼게. 이거. 찾았어. 오케이. 저거 다 맞았고.
다민이 네, 반 개 틀렸고요. (13번에) 답 뭐야? 13번에 3분의 4 홍빈 3개 현나 와우 5개. 그러니까 현나는 당첨이네. 어차피 당첨이었구나. 좋은 거야. 부럽다. 이거 나도 이렇게 챙겨줬으면 좋겠다 진짜. 다미도 같이 공부하는데 어차피 할 거. 자, 그러면 현나는 현나 수원은 어떠니? 그렇지. 수원이 더 힘들지. 수원이 수트보다. 일단 제시험은 언제 볼까요? 언제 보냐면 시간 많이 두지 맙시다. 많이 두면은 공부 어차피 늘어지니까 내일이 30일 이틀 뒤였더니 수요일날 수요일날 5시? 7시 자, 했나? 그러면은 수요일날 한다. 수요일 4시 할게요. 6시까지. 그러면 7시? (1월 2일이죠) 2월 1일 하면 돼. 자, 가죠. 적당한 스트레스는 정신건강에 좋아요. 자, 그러면은요, 잠깐만요. 하나 볼게요. 그 쌤이 됐어요. 하나 알려줄게요. 봐봐요. 극한 문제를 풀 때요, 좀 더 심플하게 해결하는 방법들을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몇 가지 극한에 대해서는 다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뒤에 문제 풀기 전에 극한 문제 하나 풀이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교육과정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 선생님에 따라서는 이 방법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술형에다가는 쓰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서술형에다가 쓸 수 있는 방법 또한 쓸 수도 있습니다. 서술형에 문제가 안 되게 쓸 수도 있으니까 이 방법 하나 알려드리고 갈게요. 어떤 내용이냐면 서술형에다 쓸 수도 있다. 로피탈의 정리. 로피탈이라는 수학한 사람 이름은 처음 들었을 겁니다. 이 사람은 수학자가 아니거든요. 이 사람은 전혀 수학을 하지 않습니다. 이 로피탈 정리는 로피탈이 만든 공식이 아니라 로피탈이 돈 주고 산 공식이에요. 근데 너무 막강해가지고 이 공식 너무 정말 싼가게 얼마에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베르누이 가문이라고 그 어떤 하나의 가문 자체가 전통적으로 수학만 하는 집안이 있거든요. 거기는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공부만 하다 보니까 돈이 많지 않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돈을 좀 벌기도 하셨어요. 로피탈이라는 사람은 사업가였는데 돈이 엄청 많은데 이때 당시에는 뭔가 그래도 돈만 가지고는 자기 명예를 살릴 수가 없으니까
이때 당시에는 수학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던 시기였고 수학 공식을 만들어내고 자기 스스로 그걸 가지고 그걸 자기만의 자부심으로 갖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뭔가 명예를 얻기 위해서는 자기만의 수학 공식이 있는 게 상당히 중요했던 시기예요. 그런 시대가 있었어. 그런 시대가. 그래서 베르누이한테 가서 어이 아저씨 좀 내가 돈을 얼마든지 줄 테니까 좀 괜찮은 거 뭐 없는가?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얻어낸 공식이 로피타 정리인데 너무 막강해. 너무 막강해.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께서는 그래서 선생님도 마찬가지야. 처음부터 알려주진 않아. 처음에 얘를 알려주잖아요. 처음에 얘를 알려주면은 기본기가 무너져 버릴 수도 있어. 너무 쉬우니까. 근데 기본기가 잘 갖춰져 있다라는 판단이 서면, 그러니까 극한 문제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풀 수 있다는 판단이 서면은 그때부터는 마음껏 쓰라고 하는 편입니다. 지금 상황 보니까 알려줘도 될 것 같아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거예요. 0분의 0꼴이나 아니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고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분의 gx 어떤 함수 두 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값을 구하는 것이 조금 까다로울 때에는 이렇게 대신 구해도 된대요. 두 개의 함수가 미분이 가능하다는 조건이 있어야 돼. x는 a에서 f와 g는 미분이 가능해야 됩니다. 미분이 가능하지 않은 함수는 사용이 불가능하고요. 그냥 분자 분모를 미분해 가지고 값을 써도 그 결과가 서로 같아요. 이해되니? 자, 조건이 또 있겠죠, 사실은. f도 0이 아니어야 되고 f'도 0이 아니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은 상식적인 것들은 사실 체크를 좀 안 해도 돼요. 우리가 봐도 바로 이상함을 느끼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미분이 불가능한 함수에는 쓸 수가 없다라는 것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서술형에다 쓰지 말라는 것은 로피탈의 정리의 그 막강한 파워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께서는 특히나 2학년의 선생님들께서는 로피탈의 정리를 쓰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선생님들 사이에서는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편이에요. 선생님도 한때에는 로피탈의 정리를 쓰는 것을 매우 좋지 않은 거라고 판단했을 때가 있었어요. 나도 그럴 때가 있었어. 근데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다. 이 좋은 걸 왜 안 쓰는 거야? 이 좋은 거를 정말로 좋아요. 기본기가 갖춰져 있다면 너무나 좋은 것이고 특히나 고3이 됐을 때에는 속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용하라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고3은 뭐랄까 원리를 이해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문제 해결력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뭐 서술형에다 쓸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이거 서술형에다 써도 문제가 없게끔 아주 가벼운 증명 하나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일단은 그거 빼놓고 예를 들어서 이 문제를 푼다. 이거를 갖다가 인수분해 해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필요가 없이 그냥 0분의 0꼴이라는 거 확인됐으면은 분모 미분해요. 얼마죠? 1. 분자 미분하세요. 얼마죠? 3x의 제곱 마이너스 2가 되죠. 여기다가 그대로 그냥 2 대입하면 답이에요. 여기다 2를 대입하면 12 빼기 2니까 답은 10이에요. 되었어요? 자,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알면 더 좋아요. 뭐 다 마찬가지. 여기도 똑같아. 이것도 미분해서 그대로 대입하면 되는데 한 가지는 이제 이거는 이제 합성함수의 미분인데요. f'의 fx 안에 또 다른 함수가 들어있는 아이를 미분했을 때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느냐? 얘는 그냥 쉽게 말해서 겉미분, 겉에 있는 fx를 먼저 미분하고 속에 있는 gx를 끄집어내 가지고 미분 한 번 더 때리면 된대요. 이게 겉미분, 속미분이라고 합니다. 이건 합성함수의 미분이고 정식 명칭은 합성함수의 미분은 공식적으로는 미적분에서 처음 배우게 됩니다. 근데 이 겉미분, 속미분의 개념을 뭐랄까 이해가 되는 정도로 설명을 드린다라면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이 겉미분, 속미분에 대한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냥 이해가 되는 정도로만 설명을 드릴게요. 봐봐. f의 ex가 있어요.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에 대한 이야기야. 얘를 미분하면 그러니까 f의 ex가 변화되는 정도를 보자는 거거든요. x가 1만큼 증가할 때 다시 한번 x가 1만큼 증가할 때 f의 ex는 얼마나 변화하냐라는 거야.
이해돼? 자 그러면은 fx가 변하는 속도가 있겠죠? f2x가 됐을 때 변하는 속도가 f2x예요. 근데 x가 1만큼 움직이면 x가 1만큼 변하면 2x는 얼마나 변화하죠? 2 변화하죠. 그 x가 안에서 2만큼의 속도로 더 변하고 있기 때문에 2를 곱해줘야 되는 거야. 이 건미분 속미분이야. 완전하게 이해되긴 힘들어요. 왜냐면 우리는 시킬 수 있나? 완전하게 이해를 시키도록 노력을 또 해볼게요. 그런데 얘를 이거는 이 상황을 합성하면서 미분, 건미분, 속미분에 대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어떤 거냐면 이런 거라 생각하자. 내가 수학 공부를 1시간을 해요. 그러면 수학 성적이 2점이 오른다고.